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퍼퓨전 플로우 또는 블러드 플로우와 이 혈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혈압의 형성은 절대적으로 이 관류량의 충분한 유지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합니다. 이 체외순환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환자 자신의 심장에서 충분한 블러드 플로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적정량의 프리로드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. 만약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이 충분한 양의 혈액이 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전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이 프리로드가 충분히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장에 돌아오는 볼륨이 감소하는 이유로 이 혈압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우리 몸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. 이 프리로드의 감소 또는 이 프리로드의 증가는 이 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인자들을 통해서 이 혈압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퍼퓨전 플로우에 따른 이 혈압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이 체외순환 중 퍼퓨전 프레셔는 어느 범위가 적정하고 이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은 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이 퍼퓨전 프레셔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에올타 크로스 클램프를 시행한 후에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이 주입된 이후에는 이 아트랄 라인의 이런 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파형미 수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. 여기에서 적정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하트럭 머신에 의해 이 RPM에 의해서 이 혈류를 형성시켜 이 혈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하게 됩니다. 이 체외순환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펌프 RPM에 의해서 형성되는 퍼퓨전 플로우와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이 혈액의 점도와 체외순환 회로의 길이, 이 캐놀라 사이즈에 의해서도 혈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인자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혈압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체외순환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이 펌프에 의해서 형성된 퍼퓨전 플로우, 즉 관류량과 이 혈관 직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약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. 이 퍼퓨전 플로우, 즉 관류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해야 하고 이 정맥 탈혈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 것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각 사진의 혈압의 형성을 확인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관류량이 충분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환자에게 형성되는 퍼퓨전 프레셔의 정상 범위는 60에서 90mm까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70에서 75mm를 정상 범위로 설정하고 이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주게 됩니다. 이 관류량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을 이용한 혈관의 직경 변화를 통한 혈압의 조절은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류량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류량을 아무리 높게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혈압의 형성이 낮게 되면 이 소변의 배출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소변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
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관류량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적정 혈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의 도움을 받아 이 적정 혈압을 유지해야 하고,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이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. 여기에서 적정한 관류량은 그럼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일 텐데,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허용되는 관류량은 상당히 폭넓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혈관의 직경을 조절해 주기 위한 약제의 사용도 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, 이 체해순환 과정 또는 에크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약물의 사용은 체해순환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혈압이란 무엇이며 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.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, 이 혈압의 형성은 전적으로 이 좌심실의 혈액 박출에 의해서 형성되게 됩니다. 이 통상적인 이 의미의 혈압은 이 상완동맥의 압력을 말하고, 이 혈압은 이 수축기와 이제 이완기로 나뉘게 되고, 이 수축기 압력은 120mm/Hg, 이완기 압력은 80mm/Hg로 이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. 여기서 메갑이라 일컬어지는 압력은 이 수축기 압력과 이완기 압력의 평균값을 메갑이라 하고, 이 100mm/Hg의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평균 혈압이 100mm/Hg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혈압은 이 120에 80mm/Hg로 알고 있으며, 이 경우의 메갑은 100mm/Hg입니다. 하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축기의 압력이 160mm/Hg이고 이완기의 압력이 40mm/Hg인 경우에도 메갑은 100mm/Hg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갑만 가지고는 이 혈압의 정상 유무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수축기 압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하고 이완기 압력이 정상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에도 메갑은 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에서 이런 증상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, 이 심장의 수축기 동안에는 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해서 이 혈관이 탄성이 없어지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에, 이완기 동안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이 비정상적인 수축기압과 이완기 압력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 동맥경화증과 비슷하게 이 대동맥 판막 이 역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비슷한 혈압 상태를 보이지만, 이 발생되는 방식은 다르게 됩니다. 이 대동맥 판막 역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이완기 시 이 대동맥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좌심실로 되돌아가서 이 좌심실의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이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완기 혈압은 감소하는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. 이 반면에 이 수축기 시에는 이 스타일링의 이 법칙에 따라서 이 매 이완기마다 역류에서 들어오는 혈액과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이 매 수축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서 박출해야 내는 혈액이 증가하는 관계로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, 이 동맥경화증의 경우에는 이건 동맥경화증의 경우에는 이 앱토로드의 증가로 인해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의 변화가 있었다면, 이 대동맥 판막 역류의 경우에는 이 프리로드의 증가로 인한 혈압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 PDA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대동맥 판막 역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.
이 PD의 역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뱃속의 태아의 폐는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폐혈류 저항이 증가되어 있는 관계로 이 우심실에서 박출된 혈액은 바로 PDA를 타고 이 대동맥으로 이동해서 조직에 혈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. 이 뱃속의 태아는 자신의 폐를 통해서 이 자신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는 이게 저절로 막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프레셔 그라디언트로 인해서 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반대로 혈류를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역류로 인해서 폐동맥을 통한 혈류가 과도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운동에 대한 내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이 매 이완기시마다 폐동맥을 지난 혈액은 폐를 거쳐서 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류의 양이 매회 증가하기 때문에 이완기 때 혈압은 감소를 하게 되고 이 스탈링의 법칙에 따라서 증가된 혈액량을 박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서처럼 혈압의 변화는 여러 질병 및 이 혈액의 순환에 따라서 혈압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인체에서의 평균 혈압은 이 순환의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을 크게 에올타, 아테리올, 아테리알 캐필라리로 나뉘고 이 정맥의 경우에는 이 티슈를 지나서 이 비너스 캐필라리, 보면 베뉴얼, 그 다음에 베인, 그 다음에 베나카바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대동맥에서의 평균 압력은 이 100mm 머큐리이고 이 대정맥에서의 평균 압력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. 이 평균 혈압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 점차적으로 혈관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혈류에 대한 저항 때문이고, 특히 혈관이 가늘어져서 이 모세혈관으로 되는 이 소동맥 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소동맥을 지난 모세혈관 부분에서는 거의 30mm 머큐리로 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. 대동맥의 평균 압력은 100mm 머큐리이고 대정맥의 평균 압력은 거의 0mm에 가까운 것처럼 이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서 발생되는 압력의 차이로 인해 이 혈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의 평균 혈압 차이는 혈류의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혈관계의 모든 혈압이 100mm 머큐리라면 이 혈류의 이동은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. 혈류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균일하게 증가된 압력으로는 이 혈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맥 타료를 위해서는 이 대정맥에 삽관된 캐뉼라를 기준으로 이 리저버와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혈류의 이동은 발생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혈액에 더해진 무게 때문에 다리의 동맥과 정맥의 압력이 이 상지의 압력에 비해서 높게 됩니다. 이 상완 동맥의 압력이 100mm 머큐리일 때 이 다리 동맥의 하지의 동맥의 압력은 180mm 머큐리가 됩니다. 이 정맥의 경우에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웨이 밸브를 통해서 이 한 방향으로만 혈류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는 동맥 자체에는 원웨이 밸브가 없지만 이 심장의 판막들을 통해서 혈류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